자, 여러분 저희 4강에서는 저희 원가회계 문제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답을 하나만 좀 고칠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여러분 답을 고칠 건데, 그리고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19년 문제를 사례로 드는 것뿐이지 이거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굉장히 특이한데요. 좀 특이한 거는 한 1, 2년 안에 한 번 정도 반복이 되거나 안 나오면 그냥 끝이거든요. 더 묻히고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벌써 19년인데 20, 21, 22 동안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얘는 묻힌 거예요. 그냥 이제 안 나올 건데, 그럼 제가 이거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자, 우리 시험에서 되도록이면 원가회계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시험에서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에 비해서 계산이 짧냐? 보통 그렇죠. 보통 원가회계가 계산이 더 많아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원가회계는 꼭 맞추자. 근데 이건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모든 수험생들 전략이 원가는 틀리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한 관리처럼 무슨 이상한 가정이나 내지는 뭐 되게 애매한 표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원가는 자료도 비교적 명확하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의식도 분명하거든요. 제품 원가 구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뭐 제공품 제품 구하고 매출원가 구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가가 이게 계산이 짧다거나 시간이 덜 걸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덜 헷갈려요. 또 비교적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목표의식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비교적 시험에서 득점하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거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게 자주는 아닌데요. 간혹 보면 원가인데 뭐야 이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이후로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21년, 22년 제가 그런 문제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기출이니까 여러분 그냥 얘를 그냥 들고 왔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시험장에서 원가 문제는 원가 문제인데 이거 생판 처음 보는 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 번만 연구를 좀 해볼게요. 내가 기존에 뭐 풀었던 거랑 유사한 것들 이런 게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원가가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했죠.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딱 한 줄로 정의하면 원가 계산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제공품 계정 그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제공품 계정 대변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자,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뭐 원가회계 처음 시작하면 제조기업 원가 흐름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 중급회계에서 배우시는 상기업에 비해서 원가회계가 다루는 제조기업이 어떤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냐면, 상기업은 제공품이 없죠. 제조기업은 제공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공품이 있냐 없냐가 제조기업의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공품 계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원가회계의 핵심은, 여러분 원가회계의 본질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원가회계의 본질은 우리 기초제공품 원가가 있습니다. 뭐 기초제공품 원가야 전기말 제공품 원가 들고 오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단기총 제조원가라는 게 있어요. 단기총 제조원가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뭐 직접 재료원가에 직접 너무원가에 제조관점원가에 또 해보죠.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원가회계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분계든 뭐든 제공품 계정 차변 같은 거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차변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얘는 전기말 재무제표 들고 오시고, 이건 올해 이거 전기말 재무제표 들고 오시고, 이건 올해 우리가 공장에 투입한 원가 그냥 집계하면 돼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차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원가회계의 본질은 이겁니다. 원가회계의 본질은 대변에 이게 완성이 돼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가는 게 있고, 일단 제가 공소는 뺄게요. 공소는 뺍니다. 기말 제공품으로 남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원가회계의 본질은 이 원가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가백의 본질은 이 금액 배분하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원가백에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은 전기말 제공품 들고 오시고 단기총 제조 원가는 올해 우리가 공장에 투입한 원가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회사가 이건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니까. 원가백이라는 거는 이 차변에 있는 원가를 대변에 어떻게 안분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백에는 그거를 연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라는 걸 그려서 작업 원가표 중에 완성된 작업 원가표는 여기다 붙이시고 완성 안 된 거는 여기다 붙이시고 그러면 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구해서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얘랑 얘가 나눠 먹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게 원가회계 문제긴 한데 내가 잘 본 적도 없고 뭔가 매우 응용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본질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원가회계, 원가계산은 결국 뭐냐? 원가계산은 뭘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 차변에 있는 원가를 대변에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개별이라면 작업원가표 가지고 나누시고요. 종합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이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좀 특이한 문제라서 한 번만 보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거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얘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 이런 자료는 저도 처음 봤고 여러분 저도 원가회계 문제를 저도 그렇게 많이 풀어봤지만 저 이런 자료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단 우리 공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우리 뭐 공손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판 처음 보는 애가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해결해 보자는 건데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시면은 교재에 있는 정답 보시되 제가 좀 수정해 드릴게요. 왜냐면 뭐 어차피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 뭐 이 문제 자체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우리 뭐 교재 갖고 계시면 보시고 뭐 아니면 뭐 여러분 갖고 계신 기출 문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공소는 추가 비용 없이 전량 원재료로 재사용됩니다. 금으로 재사용됩니다. 얘는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재료비만 좀 얘기해볼게요. 재료비만. 자, 좀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 공손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니까요.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나눠서 결국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원가 계산의 본질은 그러니까 원가회계의 본질은 제공품 차변 원가를 대변에 이렇게 얼마씩 나눠 먹게 할 건지 즉 각 계정에 얼마씩 배부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종합은 완성품 환산량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이 얘기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냥 잠깐만 옮겨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가 여러분 저는 결과치를 좀 쓸게요. 완성품이 460개라고 물론 여러분 기초 있는데 제가 뭐 이제 뭐 선입선출법이니 뭐니 이런 쉬운 얘기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안 할 거고. 자, 기초가 460개, 완성품이 460개가 있고요. 기말이 80개가 있다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460개 중에 우리 이제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안 보고 재료비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좀 지워버릴게요. 가공원가. 우린 재료비만 볼 겁니다. 재료비. 자, 여러분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 보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본질로 오세요.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올해 투입한 재료비가 얼마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잠시만. 우리 문제에서 여러분 단기 투입 재료 원가가 25194,000 이렇게 줬나요? 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저희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별게 아니라
회사가 단기에 재료비 2,519만 4천 원 투입했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각 세 가지 계정 이렇게 뿌리셔야 돼요. 이게 원가 계산이라니까요. 완성품 환산량 비율로. 자,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완성품이 460개라는데 재료비 200개 분량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재료비 200개 분량은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 여러분 집어넣은 거는 260개 분량을 아마 집어넣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뭐 공정 초에 넣으니까 80개 분량 올해 다 집어넣었대요. 자,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자,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2,519만 4천 원이라는 원가를 각 계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요. 공손이 이거 문제 풀어보시면 공손이 총 40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40개.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공손이 발견이 되면 이거를 그냥 원재료 창고로 다시 집어넣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 공손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통 푸는 문제는 공손 나오면 폐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손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재료 창고로 집어넣어버린대요. 자,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올해 2,519만 4천 원이라는 직접 재료 원가를 썼는데 이 중에 공손품에다가 쓴 게 있냐라는 게 중요해요. 공손품이 비록 40개가 나왔지만 우리 이걸 폐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공손이 떨어져 나오면 얘를 다시 원재료 창고로 넣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공손 때문에 투입한 재료비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우리 원재료를 100만 원어치를 넣는데 공손 판정이 되면 원재료를 회수해서 다시 100만 원어치를 창고에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공손 때문에 들어간 재료비가 얼마냐? 어딨냐고요,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재료비만 얘기합니다. 재료비만. 자, 우리는 올해 2,519만 4천 원이라는 재료비를 썼는데 여기다가는 260개 분량 넣고 200개는 작년에 넣은 거니까요. 여기다가 재료를 얼마나 우리가 낭비했냐면 낭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손이 걸러져 나오면 이거를 다시 원재료 창고로 넣어버리면 얘 때문에 재료를 투입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를 낭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재료비가 공손으로 가야 되냐? 안 가야죠. 그 다음에 얘는 뭐 80개 분량 넣었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재료가 얘한테는 260개 분량을 올해 넣었고 공손 때문에 낭비된 건 지금 없는 거죠. 그 다음 얘는 80개 분량 넣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가 계산을 한다면 2,519만 4천 원이라는 재료비는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올해 우리가 공장에서 쓴 재료비가 2,519만 4천 원인데 얘한테 260개 분량 넣었고 얘한테는 낭비된 게 지금 없고 왜냐하면 생산을 했지만 공손 나오면 다시 공장 집어넣어버리니까 얘 때문에 결국 재료가 지금 낭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없고 얘한테 80개 들어갔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얘랑 얘로 나누면 나오겠네요. 연계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얘는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는 이거 잡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연결을 해보면 공손은 추가 비용 없이 원재료로 전액 재사용되니까 공손을 우리가 식별을 하면 바로 원재료 창고로 넣어버리겠다는 거니 공손 때문에 들어간 재료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가를 공손에 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공손의 재료비는 연계 분량 받아가면 되게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교수님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제가 출제자면 이런 얘기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뭐 굳이 줘야 됩니까? 없어도 당연히 맞는 건데요. 그럼 제가 이 풀이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 정답에서 공손의 직접 재료원가 완성도를 연계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공손의 직접 재료원가 완성도를 연계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원래 이게 연계가 아닌 건데 출제자가 여기서 연계로 잡으라고 해서 연계로 잡는 거죠? 라고 하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없어도 연계로 잡으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없다고 해도 제가 논리상 보면 공손이 낭비한 재료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얘한테 원가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한테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교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냥 한번 확인을 해준 거지. 특별히 이 문장이 이 문구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괄호 2번, 3번, 4번 아시죠? 우리 부의 비정상 공손 괄호 3번, 4번인가요? 그게 부의 비정상 공손 얘긴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유행이 지난 것 같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거 왜 냈는지 그 당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건지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제 여러분 이건 제가 답을 좀 고쳐볼게요. 이제 뭐냐면 감손이 들어옵니다. 감손이 들어오는데, 자, 물음 2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감손인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한테 20% 감손율이 이제 발생합니다라고 줬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감손의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울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가 계산의 본질은 감손이든 뭐든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투입한 원가를 대변해서 얘네가 어떻게 나눠 먹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원가를 대변에 각 계정에 얼마씩 뿌릴 건지가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이제 원가 회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재료비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X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감손의 이슈는 물음 2의 괄호 1은 이런 게 좀 있죠. 자, 감손은 여러분 우리가 공장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손율이 여러분 20%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손은 100을 투입했을 때 80이 산출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 자료 한 번만 그대로 넣어보면 보세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완성품에는 우리 물음 2에서 완성품에는 총 64kg가 완성품의 물량이고, 기말 제공품은 예를 들자면 9.4kg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우리 공손 좀 빼고요. 공손 빼고.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은 64kg고 기말 제공품은 9.4kg니까 그럼 여러분이 얘는 64kg고 얘는 9.4kg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다시 또 재료비만 얘기하고 재료비만 얘기하자고요. 재료비만 얘기하면 이 직접 재료 원가를 얘 대 얘로 나눠 먹기 하자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감소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완성품 64kg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제가 기본적인 얘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우리 공손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성품 64kg는 요때 측정을 한 거고요. 우리 기말 제공품은 우리 문제에서 여러분 기말 제공품은 현재 완성도 제시는 안 했지만 계산해 보면 30% 나오거든요. 그럼 기말 제공품 여러분 현재 요 시점 30%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에서 측정한 거라고요. 그러면 완성품은 이때 측정이 돼 있고 기말 제공품이 이때 측정이 돼 있거든요. 완성품이 그럼 불리하죠. 완성품은 감손이 더 많이 일어난 후의 물량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원가를 64kg 대 9.4kg로 나눠버리면 얘는 측정 시기가 얘고요. 기말 제공품은 얘니까 완성품이 너무 많이 감손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얘랑 얘로 나누면 완성품이 불리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감손의 비분리 계산법, 물론 여러분 감손은 분리 계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감손의 비분리 계산법은 이거를 단순히 64 대 9.4로 가면 완성품은 이때 시점에서 측정한 게 64고 기말 제공품 이때 측정한 게 9.4인데 그럼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완성품이 너무 많이 날아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비분리 계산법은 그걸 우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이때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공평한 계산을 위해서 물량을 이때 시점으로 환산해 놓고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돌리자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 비분리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손의 기본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때 시점으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죠. 자, 64kg가 이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80kg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말 제공품은 뭐 9.4인데 이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10kg인가 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투입 시점으로 돌려요. 얘는 그러면 투입 시점으로 돌리면 80kg가 나오고요. 얘는 10kg가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상태 그냥 놓고 가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가 다르니까 감손율이 달라서 주로 완성품이 물량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성품이든 기말 제공품이든 공이 이때 시점 물량으로 바꿔서 측정 시기를 맞춰주자고요. 그 이때 시점 기준으로 물량을 잡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원가를 나눠 먹어야 이게 합리적인 계산이잖아요. 결국 차변에 있는 원가를 대변해서 나눠 먹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문제는 완성품이 80kg지만 뭐 작년에 20kg 넣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문제 읽어보시면 뭐 작년에 20kg 미리 넣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작년에 20kg 미리 넣은 거를 차감하면 그럼 이제 올해 넣은 거는 여러분 얘가 60kg 분량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말 제공품은 뭐 10kg 작년에 넣은 거 없으니까 뭐 10kg 분량 될 거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써볼게요. 얘는 공손이 있습니다. 자, 공손을 한번 써볼게요. 공손.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공손을 끼워놔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문제에서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음 1에서는 공손은 생산되자마자 그냥 원재료 창고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이 재료 원가 2,519만 4천 원 중에 공손 때문에 낭비된 원가가 없다. 그러니까 공손한테 재료비를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손의 재료비 완성도를 0 놓고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풀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한번 볼게요. 얘는 과연 공손 때문에 날린 재료가 없냐? 있습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료 제가 찾는 건 안 할게요. 찾는 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걸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공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료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공손이 여기서 자, 이제 제가 공손 지금 또 넣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손을요 2kg을 투입해요 이렇게. 그런데 공손의 검사 시점이 5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하죠 이렇게.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이거 5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손 판정을 받으면 이걸 다시 창고로 집어 넣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공손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2kg를 집어 넣었는데 여기서 공손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전체 20%만큼 감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체 20% 감손이 일어나는데 공정의 반까지 지나면 10% 이미 감손이 일어나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시점에서 아저씨가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손이다 하고 찾아내면 그때 남아있는 재료는 이미 절반인 10%만큼은 감손인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시 뽑을 수 있는 게 1.8kg을 회수해요. 그렇죠? 나는 투입한 건 2kg인데요. 투입한 건 2kg인데 공손에서 회수하는 재료는 1.8을 회수하거든요. 왜냐면 0.2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나 2kg를 투입해서 1.8을 회수하면 0.2는 지금 감손으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공손품이 재료를 얼마나 날렸냐? 아까는 저희가 감손이 없었으니까 투입한 게 그대로 회수가 돼서 다시 원재료 창고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날아간 게 공손 때문에 날리는 재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공손 때문에 날리는 재료가 있죠. 2kg를 넣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검사해서 떨어뜨리고 회수한 건 1.8밖에 회수를 못했거든요. 그럼 재료를 쓴 게 있네요. 얼마를 쓰냐? 0.2를 썼습니다. 우리 여기서 쓴 거죠.
그러면 우리 재료원가를 나눌 때요. 이 비율대로 나누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맞는 배부잖아요. 결국 종합원가 계산은, 그러니까 결국 원가 계산은 차변의 원가를 대변해서 나눠 먹는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손에서도 재료비를 일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공손도 재료를 날려 먹은 게 있잖아요. 그죠? 2kg를 넣었다가 1.8을 다시 회사에서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공손에서 재료비가 0.2가 지금 날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비한 재료가 0.2kg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엄밀히 따지면 얘는 단기총 제조원가의 재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눠 먹을 때 60대 0.2 대 10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답을 한번 고쳐 볼게요. 우리 그럼 여러분 저희가요. 얘가 물음 2에 괄호 3에서 이게 0.2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얘가 0.2가 나오려면 얘가 완성도가 0.1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70이 아니라 70.2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럼 단기총 제조원가는 4,020만 원이 아니고 70.2개에다가 60만 원 곱하면 이게 좀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얘도 좀 바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저는 0으로 잡았냐면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든 하지 않든 이게 지금 정상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교수님이 이거 다 정상공손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 정상감손으로 날아간 걸 굳이 잡아봐야 이것도 정상공손이라서 어차피 이거를 완성품이랑 기말제공품에 쪼개주고 지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잡아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익이 없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정상공손 따로 구해봐야 정상감손이든 정상공손이든 원가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얘랑 쪼개주고 날아가면 여러분 사실 이거 안 잡아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수님이 여기서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연계로 보자라고 한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괄호 1에서는 사실 불필요하다니까요. 당연히 연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교수님 왜 줬다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그냥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그냥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 연계라고 놓고 풀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정답에다가 최초에 이거를 그냥 여러분 정답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걸 그냥 연계로 잡았거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물음 1에 준 연계를 물음 2에 갖다 쓴 건데 학생들 얘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거 이제 학생들이 잘 못 풀고 이해를 못 할까봐 물음 1에서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연계 쓰라는 거고 이건 물음 1에만 있는 거고 물음 2에는 없으니까 물음 1에 있는 얘기를 물음 2에 갖다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니? 라고 하면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잡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칠게요. 그럼 제가 우리 교재 정오표를 진작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정오표 중에 이제 나머지는 자잘한 거밖에 없어요. 뭐 그냥 오타 정도고요. 우리 이제 크리티컬하게 바꿀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오표 그냥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또 막 자꾸 질문하실까봐 이거 잘 이해 못하고 한참 고민하실까봐 제가 강의랑 같이 올려드리려고 지금 안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에 정오표 같이 올려드릴게요. 근데 나머지는 자잘한 수정들이고요. 내용이 바뀌는 건 지금 이거 하나만 제가 수정할게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얘가 맞는데 저는 물음 1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교수님 여기다 쓰라는 건가? 그래서 연계 잡았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물음 1에서 끝나는 거고 물음 2는 정상적으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풀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물음 2번 한번 볼게요. 물론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질문하시는 분이 좀 계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생판 처음 보는 원가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 이걸 좀 고민해 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결론은 감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로 볼게요. 감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손에서도 재료를 날려 먹은 게 있고 그게 지금 이 안에 원가가 카운팅이 돼 있을 겁니다. 카운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원가를 우리가 배부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2kg를 투입했지만 회수한 건 1.8밖에 안 되니까 0점이 날라갔잖아요. 그럼 0점이 날라간 거를 원가 배부 대상으로 잡으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완성품 환산량을 총 잡아서 70.2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 물어봤는지. 물음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좀 질문이 좀 있으셔갖고요. 그럼 첫 번째 검사 시점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해보시고. 자, 그다음 여러분 2번은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표현이 있잖아요. 4월 중에 날라간 거예요. 4월 중에 감손인데 4월에 날라간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완성품이 80kg를 투입했지만 산출은 64만 산출됐거든요. 그럼 16kg가 날라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6kg가 다 이번 달에 날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난달에 날라간 게 있다니까요. 그거 빼고 답하셔야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냥 감소량을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4월 달에 날라간 거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답에서 보시면 전체에 날라간 거 완성품이 16kg가 날라갔는데 지난달에 날라간 거, 기초에서 날라간 거 빼고 이번 달 것만 집계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지금 빼라 그랬으니까 뺐고 제가 기말제공품 날라간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괄호 2번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괄호 3번에 이제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료비는 제가 좀 고칠게요. 우리가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고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공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작년 거 빼고 이번 달에 작업한 거 뭐 공손에 들어간 가공비 한 개뿐 있고 뭐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교수님 이걸 줬거든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걸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것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금의 단가, 이거 재료비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비에는 우리 문제에서 키로당 60만 원이라고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공비는 뭐라고 줬냐면 완성품 환산량당이라고 줬어요. 이러다가 지금 40만 원. 여러분 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교수님이 제시한 문구가 다르잖아요. 재료에는 키로당이라고 줬고 가공원가에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이라고 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시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거면 그냥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가 60, 가공비가 4만 원 이렇게 주거나 맞춰서 키로당 재료비가 60, 가공비가 4만 원 이렇게 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표현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달리하겠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60만 원, 4만 원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그럴 거면 뭐하러 표현을 달리줘요. 거기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60만 원, 4만 원을 쓰시잖아요. 그럼 이 자료는 뭐로 만들어놨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애지간한 진짜 아주 가끔 자료 중에 버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자료를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가공비도 단위당 가공비가 4만 원이라고 쓸 거면 이 자료 안 쓰고 지금 푸신 건데 그럼 이걸 교수님이 괜히 힘들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재료비는 여러분이 키로당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해서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금이 아니고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품 완성품이라는 거는 지금 반지거든요. 그럼 반지 한 개당 가공원가 4만 원이라는 건데 이제 뭐 1kg로 반지 5개 만들 수 있으니까 환산하면, 왜냐면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키로당으로 그려놨잖아요. 제조원가 보고서처럼 이게 반지 한 개당이 아니고 지금 키로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반지 한 개당 가공비가 4만 원인데 이건 지금 키로당이니까 환산하셔야죠. 1kg에 반지 5개니까요. 그럼 이렇게 환산해서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사실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 문제가 똑같이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지만 원가 회계가 응용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 이건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가 회계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처음에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루려다가 너무 지지부진하면 여러분 시간도 너무 많이 뺐고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넣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전에 시험이 좀 어려웠을 때는 사실 여러분이 출제 의도를 조금 잘 못 읽거나 답이 좀 틀리거나 뭐 이래도 부분 점수 후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닭과락인데요. 근데 요즘에 특히 제가 볼 때 22년도는 채점 기준이 되게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럴수록 되게 사소한 자료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요거 들으시는 분들 제 유예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원가 공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2년도 시험 정도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동차생과 유예생이 그렇게 차이가 날 게 있나요? 22년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사실 저는 21년도 동차생이랑 유예생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싶을 정도로 시험이 쉬웠거든요. 그러면 채점이 좀 칼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수록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허투루 읽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원가는 시험에 낼 만한 주제가 많지 않으니 어느 정도 수준에 가버리면 결국은 자료 해석 싸움이 되거든요. 자료 해석. 이 자료를 논리적으로 맞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자가 왜 줬는지를 맞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 시험 남았으니까 이제 복습 마지막 한두 번 몇 번 더 돌리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거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료를 막 볼 게 아니라고요.
자료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보시면 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또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본적인 풀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들을 그래서 자료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